김진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목소리 톤이 벌써. 네.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몇 년 만입니까? 네, 그러니까요. 21대 전에 만났어. 20대 때만. 아, 두 분은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 아니, 네, 그래서 가기 전에 뵀어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21대 국회의원 하는 거 못 봤어요, 여기는. 아니, 열린 토론 사회하실 때도 뵙고 그랬죠. 아, 그럼 그때는 당연히 예, 봤죠. 예, 예. 네. 그때가 20대였어요. 그렇구나. 네. 아, 21대 국회 때는 못 뵀죠, 제가. 진짜. 글쎄요, 21대 국회에 와서 내가 저기 윤석열이 붙들고 검찰총장 붙들고 조지는 거 못 봤어. 아니, 방금 전에 국회에서 네. 기자회견하고 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과제 또 발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요새 개혁- 보면 개혁신당이 제일 정책과제를 제일 열심히 발표하는 것 그럼요. 같아요. 예. 오늘 이제 저희가 7번째 시리즈로 정강정책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이번에는 그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선택, 그러니까 금태섭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선택과 개혁신당이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 개혁과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네.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태섭 대표도 검사 출신이고 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어떤 정책적 이견을 발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거면 우리 같이 하자 이거 같이 발표해서 의견 일치를 봤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자 그래서 방금 기자회견 끝내고 왔습니다. 아. 내용이 뭔데요? 일단 공수처 폐지 이건 아마 민주당에서 반대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공수처는 필요 없는 옥상옥 기구다. 그리고 지금 3년 동안 보여준 퍼포먼스가 형편없잖아요. 이 유죄를 받은 사건이 없잖아요. 빵건이잖아요. 유죄 빵건. 그래서 이거는 폐지하고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다시 복원하자. 왜냐하면 이게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다음에 검찰과 경찰 간의 사건은 소위 핑퐁을 쳐요. 사건이 끝이 나질 않습니다. 형사사건이죠. 요새.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으로 해서 법무부 장관은 적어도 당적을 포기하고 가고 법무부 장관 임기를 끝낸 이후에 2년 동안은 당적을 못 갖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추미애 방지법, 한동훈 방지법. 뭐 그런 거죠. 이게 가장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무위원이 사실은 법무부 장관인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가장 정치적인 인물들이 가갖고 가장 정치적인 발언과 행동들을 했어요. 심지어 어저께 법무부 장관 퇴임식하고 그 다음날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이거를 방지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김영남 의원 목소리에 막 힘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역시 검사 출신 김영남 플러스 검사 출신 금태섭의 합작품이건 확실하네. 아니 저는 이거는 뭐 공수처에 대해서는 뭐 네. 역시 반대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수처가 지난 3년 동안 퍼포먼스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한다라는 건요 바람직하지 않고 왜냐하면 살아있는 권력을 그나마 지금이라도 두 번째라도 조사할 수 있는 게 공수처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앞으로 오히려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냐하면 수사권을 검찰의 임무는 검찰이 영어로 뭡니까? 영어로 영어 검사가 뭡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시큐터 아니에요. 뭐 프로시큐터가 검사죠, 뭡니까? 검사. 프로시큐션이 뭡니까? 저 우리말로. 기소죠. 기소하는 그럼 기소권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그 내용 왜 중에 수사권을 하나도 있어요. 갖다가 계속해서 해가지고 수사 지휘권까지 꼭 가지려고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그건 안 그래요. 아니요. 근데요. 그렇게 우리가 이거 가지고 더 얘기하면은요. 여기서 네. 끝도 없이 저도 이래봐도 법사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공수처 만들 때 제가 굉장히 역할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면 끝이 없고요. 네. 그 뭐 세 번째 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봐요. 근데 그게 과연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만 가능한 건가? 나는 그거는 좀 의문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여기서 제가 말 한 번 하면 안 끊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끊긴 끊는데 얘기하면은 네. 이거는 제가 지금
개혁신당에 저는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큰 사람인데 개혁신당에서 지금 내놓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네. 너무 그냥 반응적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반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건은 정확하게 반사적인 정책 제안이라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검찰 특수부의 축소도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사지휘권은 복원하되 직접 수사의 범위는 최소화하는 거 그 내용도 있고 사실은 각국 나라에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만 검찰이 사법 경찰관에 대해서 지휘를 못하도록 막아놓은 나라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거든요. 검찰 제도에. 그 이제 지위로 표현을 하던 아니면 어떤 법률적 조언이라고 표현하던 사실은 방향하고 틀을 잡아주는 건 어느 나라나 검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계속 지도하는 거는 검찰 제도가 있는 나라는 다 하는 것인데 네. 이게 지금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사법 시스템이 좀 망가졌어요. 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네. 아니 왜 법무부 장관을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검찰총장에 대한 제안은 없어요? 검찰총장 출신에 대해서는 제안하는 거 없어? 자, 오늘 그 개혁신당에서 세 가지가 그 검찰개혁안 냈는데요. 첫 번째는 공수처 폐지, 두 번째는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법제화, 그리고 세 번째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복구하고 특수부는 대폭 축소하는 이 세 가지 방향을 일단 제안을 한 것이고 이게 실효성 있는 입법이 되려면 국회에 대거 들어가셔서 그렇죠. 예, 이게 그때부터 논의가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혁신당이 내놓은 정책안이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네. 클리어할 거는 저는 국회 안 들어갑니다. 네. 저는 국회 안 들어가니까. 아, 예. 저는 국회 안 들어가는 거 확실하게 밝히고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국회는 안 들어갔지만 국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뜨겁게 말씀하시는 그럼요. 대한민국에 관심이 있어요. 예, 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굉장히 센 이슈가 터졌어요. 과연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이 격전에서 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뭐 여러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좀 하셨겠지만 이 이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부인했어요. 대통령실이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거취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라고 꼬리 자르기라고 해야 됩니까? 선을 그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의장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흘러가는 양상으로 볼 때는 네. 약속 대련의 의문도 있어요, 살짝. 그러니까 지금 총선을 얼마 안 앞두고 여당이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 한동훈 위원장을 더 부각시키고 띄우기 위해서 이른바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 오전에 잡혀 있던 대통령의 그 민생 토론회, 국민 네. 토론회, 민생 토론회 갑자기 취소됐잖아요. 감기 걸리셨다고. 그 옛날에도 저 주상 전화가 갑자기 잡혀 있던 뭐 일정 취소하면 곧불 때문에 곧불이 심하셔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 같고 그 민생 토론회가 갑자기 취소된 거로 봐서는 이게 약속 대련이 아니고 정말 충돌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어요. 네. 근데 약속 대련을 하려면 한동훈 위원장은 띄워주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나를 밟고 가라. 네. 이런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밟으라고 할 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속 대련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에 한 표를 던지고 있는데 예, 어제부터 예, 계속 예. 그 이 모습을 보니까 왜 우리가 상식이 없거나 좀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하고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통하죠. 예. 그래서 상식 있는 사람하고 상식 없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계속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상식이 없는 분들끼리도 다툼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큰 시나리오는 하나는 약속 대련, 네. 또 하나는 통제 불능. 네.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약속 대련을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약속 대련도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하나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완전히 딴살림이라고 하는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총선을 위해서 한다라는 게 하나. 네. 또 하나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김건희 사과라는 거로 모든 거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의 약속 대련.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아침까지는 사실은 약속 대련일 쪽이 더 많고 약속 대련인 중에서도 김건희 사과로 축소한다라는 거 그거도 더 많이 봤는데 네. 조금 이상하게는 이게 네. 통제불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통제불능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워낙 좀 복잡하고 지금 현장에서 그러니까 국힘 내부에서 후보자들끼리의 문제, 네. 지지자들끼리의 싸움, 팬클럽끼리의 싸움, 또 실세들끼리의 생각이 다른 게 네. 거기에 이제 김건희라고 하는 또 다른 V0의 이 얘기가 여러 가지가 통제불능하게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막 이렇게 처음에 어쩌다가 발화가 된 게 이게 지금 통제불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생각을 하면 그렇죠. 아니 통제불능하면 어떡할 건데 지금 비대위원장을 관두라고 그럴 수도 없을 때 법적으로도 못할 겁니다 아마. 없어요. 없어요. 방법이 아무런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물러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네. 없는데 네. 그 지금 스스로 물러나고 물러가게 하는 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국민의힘 내부에 소위 친윤계.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한 건 뭐냐면 저는요 이게 네. 이상했던 게 저는 계속해서 저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물리는 시나리오를 하나를 놓고 있었어요. 근데 한다 하더라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네. 이걸 하는 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천이 좀 이렇게 마무리되고 김건희 특검도 좀 마무리가 되고 이러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룰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른 거 보면 약속 대련의 1-2 또는 통제불능 네. 둘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어제가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 수락한 지 딱 한 한 달째 되는 날이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그리고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한 달짜리다 이런 예측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근데 뭐 좀 살펴봐야 될 여러 지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TK와 관련해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서 이건 좀 문제 있는 진단 아니냐. 이를테면은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 라디오 방송인가 뭐 JTBC인가 나가서 명품백 이것은 공작이라고 보는 것은 TK적 시각이다. 이게 굉장히 언짢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김경률 회계사가 사과를 했습니다. TK 의원님들께 분별 없는 발언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좀 약간 무마 국면으로 간다고 봐야 될까요? 수습을 하려고 하고 있죠. 네. 사실은 경북 의원, TK 의원들이 긴급 회동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 송원석 의원이 네, 문자를 맞아요. 돌려갖고 네. 모이자 했다가 그게 얼마 안 있어서 취소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김경률 회계사가 사과하고 네. 수습하기로 하면서 네. 별도 TK 의원 모임을 취소한 것으로 네. 보여요. 그러니까 이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게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대로 수습되겠느냐. 왜냐하면 TK는 그렇다고 치지만 네. 수도권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네. 이거 명품백 그냥 묶고는 안 된다 선거가. 네, 네. 본인들이 보세요. 이제 수도권 공천을 먼저 할 겁니다. TK 공천은 제일 나중에 할 거예요. 이 반발을 최소화해야 돼. 최소화하기 네, 위해서. 네. 근데 수도권에 나온 후보들이요. 지금은 그나마 뒤에서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공천장 딱 받는 순간부터 이제 정면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공천장 난 받았는데 뭐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사과로 끝날 문제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수습은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확실히 요새 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김경률 회계사뿐만이 아니고 비대위원뿐만이 아니고 이수정 그 교수. 후보지 예, 후보죠. 후보. 예비 후보. 예. 예비 후보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현장의 목소리가 네. 현장에 가면은 다 그것부터 물어봅니다. 김건희 그럼 어떡할 건데? 또 그 디올백은 어떡할 건데?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더 하나 있는 게 예비 폭탄들이 또 있단 말이죠. 앞으로 지금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어떤 또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는 또 소문까지 퍼뜨려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소문이 아무리 뭐 조중동이나 KBS에서 이걸 KBS나 여기 방심위에서 꽉 잡고 안 논다 하더라도 이 디올백 뇌물수수에 관련된 거는 영상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지구 세 바퀴 반을 벌써 다 돌아서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네. 저는 통제불능 쪽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 근데 오늘 보니까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한 부분도 또 사과를 했어요. 아니 말도 김경률- 근데 그거는 김경률이 잘못한 거야. 아. 아무리 그래도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거기다가 뭐 네. 과소비 이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사생활 운운하는 네, 소리까지 사생활. 했으니 네.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잘못했으므로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사과했으므로 네. 얘기는 더 소문은 덮어질 것이다. 덮어질 것이다. 그게 소위 네. 영린을 건드렸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되는 부분일 수가 있는 게 네. 결국엔 마리 앙뚜아네트의 네. 최종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응? 네.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단두대. 그러니까 이 이른바 예. 아, 세다. 이른바 마리 이제 앙뚜아네트 좀 얘기한 네. 속된 표현으로 꼭지가 돈다 예, 이런 예.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그 기폭제가 된 게 바로 아니 마리 앙뚜아네트의 역사를 대부분 아는데 네. 그 끝이 어땠는지를 아는데 그 단어를 거기다가 사용했다는 게 이제 용산에선 도저히 이건 못 참는다 뭐 이렇게 나왔을 수가 있죠. 네. 우리가 마리 앙뚜아네트를 몰라도 베르사유의 장미는 다 알거든. 아니 근데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러니까 간밤에 일전이 있었어요. 대통령은 뭐 감기를 이유로 민생 토론회 현장에 나오지를 않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 나와서 뭐 아니나 다를까 또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퍼부었고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은 계속 사과하고 있습니다. 사과 릴레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충 봉합하고 넘어가는 순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관섭 실장을 보내서 그만두라고 한 것을 용산에서 관철하려고 할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밤에 확인된 것은 네. 만류해서 해결 안 된다는 건 확인이 됐잖아요. 네. 만류는 안 돼요. 나가라고 그랬는데 안 나간다고 네, 하니까. 예. 근데 찾아보니까 방법도 없어. 예. 이게 차라리 당대표 같으면 최고위원 4사람 이상이 동시에 사퇴해버리면 사퇴하면 되죠. 네. 그 지도부가 붕괴가 되니까 네. 그런 방법이라도 쓸 수가 있는데 예. 비대위는 무슨 해산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본인이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종료돼서 네.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종료되면 끝나는 게 비대위인데 비상 상황은 앞으로 계속 비상이죠, 뭐.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말로 해서 안 된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말 아닌 다른 수단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다른 이제는. 수단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압력. 있겠죠. 압력이지. 네,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수없이 많지. 한동훈 위원장도 이 정도 되면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자기가 비대위원장 사퇴하고 집에 가버리면 자기의 미래도 없다는 거는 알아요. 네. 그리고 나름 뭐 소문에 의하면 네. 제가 직접 본 거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대선팀도 꾸렸다 이런 소문도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대선팀 벌써 꾸렸어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여기도 자기는 아유, 이관계 쓰시네 막. 정말 일합을 겨뤄야 네. 되는 상황인데 네. 이게 상황이 묘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봐요. 이 갈등이 이렇게 쭉 증폭되다 보면 네. 어느 순간에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네. 상황이 묘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게 사실은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야당의 시간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리고 여당으로서 국민의 힘이 보여준 모습이 대단히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네. 야당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국힘이 대통령의 탈당 요구를 해서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국힘도 야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할 대상이 관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다 야당이. 다 야당이 돼버리는 다 야당이네. 거예요. 아니 그 말씀엔 동의하지는 않지만 네. 제가 아까 약속 대련 중에 세 번째 시나리오가 그거예요. 대통령의 탈당을 이끌어내는 거. 그래서 한동훈을 그야말로 이제 불세출의 독립적인 영웅을 만드는 거. 김건희도 처리했다. 윤석열까지 처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근데 그거는 약속 대련이 아니면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근데 사실 국힘이 만약 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이기고 싶으면은 네. 저는 사실 지난 10월 달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대통령 탈당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얘는 못 이긴다. 요만큼도 못한다.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네, 갈 탈당. 수도 있어. 네, 그리고 탈당을 한다라 그러면은 대통령이 아마 큰 행보를 보이는 것보다는 네. 제안을 받아들여서 탈당을 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네. 전체 큰 그림으로. 근데 과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영부인의 이 인격과 품과 성품과 기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탈당 요구해서 탈당을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 해도 뭐 본질은 해결이 안 되는 안 될 거잖아요. 거예요. 본질은 사실 김건희 여사 소위 얘기하는 김건희 리스크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 산을 넘을 수 있는 건데 이 고비를 넘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다 거기에 앞에서 막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네. 어차피 재표결을 언젠가는 해야 될 거잖아요. 네, 네. 거부권이 행사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예. 이게 통과가 되죠. 그 정도 대표결 상황이 되면. 당론으로 표결 뭐 이러면 당론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네. 의견 대통령의 탈당 요구가 되는 상황 정도면 네. 이 특검법을 목숨 걸고 막아야 될 필요도 없어지잖아요. 국힘 의원들도. 네. 뭐 일부 친윤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를 하겠습니다만 그 친윤 의원만 갖고는 저지선이 안 되거든요. 뚫리거든요. 지금 구성이 그렇게 됩니까? 그럼요. 몇 명 된다고요. 친윤이 훨씬 많은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친윤인 척 하는 거죠. 다만 친윤인 척. 네. 그 티를 못 내고 있을 뿐이지 속으로는 다 다 부글부글. 계산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아니 계산은 딱 심플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 참모 출신 플러스 검핵관 네. 플러스 3개월짜리 장관 6개월짜리 차관 합치면 50명쯤 된단 말이죠. 네. 그 60명 가까운 인사들이 대부분 영남 쪽에 지금 가 있어요. 네. 수도권도 일부 있습니다만. 네. 그러면 대부분 국힘 현역 의원들이 있는 영남에 꽂힐 준비를 하고 있는 후보들을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현역 의원들이 보기엔 이거는 당과 대통령실을 분리시키면 돼요. 대통령실의 당 장악력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급속도로 장악력을 없애버리는 방법은 뭐냐? 네. 당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좀 국힘과 네. 여당과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지금 비극이 누구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성을 잃고 아니면 네. 대통령도 경로할 수 있죠. 김건희 여사는 더 경로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서실장은 거기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적어도 지금 비서실장을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움직여야 되는 거지. 또 벌써 거기에 밀사로 가거나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약속 대련이 아니라면 통제불능으로 간다면 지금 이거를 잡아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힘에는 어디에도 안 보여. 어디에도 안 보여서 네. 저는 그래서 1시간 전부터는 통제불능 쪽이 막 맞는구나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통제불능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그럼? 통제불능으로 가는 거지 뭐 다 가가지고 예. 한동훈은 나도 살아야 되겠다. 예. 영남의 저기들은 나 살아야 되겠다. 예. 너는 나가. 예. 너는 저기 뭐야 저기
특검 받아. 예. 그러면 너는 수사 받아.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유승민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대로 그야말로 예.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영화 아수라도 재밌게 봤는데. 지금 아수라장의 마지막도 곱지는 예. 않았어. 아니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 그만둬라.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럴 생각이 없을 거예요. 일도 없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물러나지 위원장은 않을 거다. 그 전에 검찰에 있을 때도 보면 네. 그렇게 뭐랄까 한 몸처럼 여겨지던 검찰 선배 있잖아요. 네. 뭐 특수부 선배도 있고 뭐 그 전에 대검 파견 나가 있을 때 소위 중수부나 아니면 뭐 이쪽에 있을 때도 그 양반이 팽 당하잖아요. 네. 뒤도 안 돌아봐요. 검사들의 DNA가 그럼요.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원래 다른 검사들도 다 그런 게 아니고 네. 왜냐하면 소위 속된 표현으로 물 먹고 예. 퇴직한 선배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그런 분들이 예. 같이 고생했던 후배들 가끔 예. 불러서 밥 먹자 뭐 이런 예, 경우가 예. 있거든요. 있을 수 있죠. 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나가요. 예. 저 양반 이제 퇴직해갖고 이제 집에 갔는데 뭐 위로도 해줄 겸 네. 그런 자리 절대 안 나가요. 뭐 자기 술을 안 마셔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밥은 먹잖아요. 그렇죠. 술을 안 마실 때도 밥은 먹- 먹잖아요. 나와서 밥만 먹어도 되는데 네. 절대 안 나가요. 근데 절대 그런 게 없는 사람, 캐릭터가 그런 사람이다. 못 버티고 결국은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만약 그렇게까지 버틴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야말로 동체불능이지. 큰 싸움 너무- 나는 거죠. 너 굉장하겠다. 편의점 하루 종일 하셔야 돼요. 24시간 하셔야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현재 권력 대 미래 권력의 대충돌이다. 이제 이렇게들 다들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대통령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고 당장 목전에 선거가 있고 오늘이 바로 79일 앞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강조했던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갈등은 최소화하고 어떻게든 밖에 안 나오게 하고 봉합해서 가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공개적으로 언론으로 공지까지 해서 그렇죠. 배포를 했거든요. 어젯밤에 한동훈 네. 위원장이 자기 안 그만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하고 큰 한판 승부를 하게 생긴 건데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면 김건희 특검도 받고 명품백 문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뭐 이런 수순을 밟아 나가서 총선을 승리하면서 대선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써나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 당분간 며칠 동안은 이 수고를 이슈를 좀- 안 다루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본인 입에서 명품백 관련한 발언을 안 하고 네. 특검법도 뭐 일단 재표결 날짜를 서둘러 잡자는 얘기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당분간은 서로 탐색전을 하겠죠. 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다시 한번 추출하려는 시도가 나온다면 추출 이제는 말로 시도. 해서 안 되는 거는 확인이 됐으니까 다른 방법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쫓아내려고 하는 시도가 나온다고 하면 네. 반격을 하겠죠. 그때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하고 합의하에 재표결 날짜를 잡자고 할 수도 있고 물론 그거는 윤재욱 원내대표라는 중간 다리가 있기 때문에 네. 원내대표가 사실은 날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원내 상황이니까 네. 민주당과의 협상 창구가 윤재욱 원내대표인데 아직까지 윤재욱 원내대표는 용산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당내에 어떤 다툼이 또 벌어질 수 있겠죠.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TK 의원들 간의 제2라운드. 제2라운드가 붙게 되겠죠. 예. 와, 그러면 그러면 조금 기다려봐야 돼요. 지금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양쪽에서 약간 캄다운하자.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아마 네. 김경률 정도는 날리자. 너무 부적절하게 했으니까 비대위원, 예, 예. 비대위원 정도. 왜냐하면 후보는커녕 예. 비대위원으로서도 부적합하다.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제스처를 취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 한쪽에서는 이렇게 캄다운하고 저쪽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캄다운하다 조금 가다가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이철규 공관위원회 네, 예, 예. 역할이거든. 예, 예. 거기서도 만만치 않은 지금 내부에서 갈등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 또 한 번의 사퇴에 관련된 뭐가 나오면 아우 나는 기다려줘.
아니 근데 기다려주지 않아요. 아니 제가- 왜 자기 나온 당인데 뭘 걱정을 해줘? 아니 저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계속 잘못대로- 안도에 한숨을 쉬는 게 제가 이제 탈당한 지 아직 열흘이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열흘 동안 한 열흘이 채 10년은 안 된 것 같아. 되는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마포을 가서 김경률 회계사 한동훈 예. 위원장이 손 번쩍 들어주고 뭐 사실상 전략 공천을 그 자리에서 하는 듯한 것을 예. 보면서 제가 아유 역시 탈당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정말 지금 어제 주말에 벌어진 일을 또 보면서 역시 잘했다. 지금 얼굴이 한 일주일 동안에 얼굴이 얼마나 화사해졌는지 아세요? 아니 만약에 제가 지금도 국김소속으로 있다고 하면 예. 그냥 얼마나 여기다 씌우는 거지. 안절부절했겠어. 이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얼마나 아니, 근데- 노심초사하면서 안절부절했겠어. 아 근데 아니 정말 남의 당일이니까 제가 너무 속이 편해. 너무 노전 인사인데 창당 축하드리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정책위 의장 예. 축하드립니다. 의장 여태까지 해본 것 중에 가장 높은 걸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의장이. 예. 그죠? 그렇죠. 뭐 당은 좀 작아졌지만 아하. 앞으로 대표도 되시고 네, 그래야죠. 그러니까 뭐 이 와중에 또 축하 인사를 하시고 하셔가지고 또 정신이 없어지긴 했는데 여하튼 지금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귀착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예, 그러나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중하다가 아니라 막장이다. 막장이다. 막장 아니 드라마다. 어떻게 이렇게 막장을 맨날 만들어 정말 국회의원을 갖다가 사지를 들고 내보내질 않나. 네. 이번엔 비대위원 자기가 꽂은 비대위원장까지 저 사지 들어 이러는 꼴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막장이지. 비대위원장도 사지 들어 사지 들어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하는 건 그렇지. 근데 그 사진을 어. 드러낼 사람이 없어. 글쎄. 네. 예, 글쎄. 수가 너무 아무도- 적어. 그러니까요. 진짜 상황은 진짜네요. 정말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보지 못했던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개혁신당 엊그제죠. 토요일 날 성황리에 예, 창당 대회를 잘 마무리했는데 정책 관련해서 그 65세 이상 네. 지하철 무임승차 이와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요 문제를 저희가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네, 대상이시죠? 제 전공입니다. 아니 더군다나 아니 근데 피해자시죠. 아니 지금 당연하죠, 수혜자시죠. 근데 예. 저는 내가 이해를 하기도 하고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만약 그 정책을 발표를 했으면은 어떤 식으로 발표를 했을 거냐면은 노인 대중교통에 대한 국비 지원 강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용이 정확하게 그거거든. 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라 하면 택시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네. 버스, 지하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전국이 다 커버가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여태까지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그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국비로 국비로 한다. 하겠다는 그러니까 국비로 하고 실제로 비용도 더 들어가. 몇천억 정도 더 한 들어가. 2천억 정도 더 들어가. 예. 그랬으면 나는 그렇게 발표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발표를 한 게 아니라 노인 무임승차 폐지 이렇게 발표를 해요. 난 그러면서 왜냐면 나도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발표하려고 하는 제목하고 달라. 그래서 나는 이준석 대표한테 아니면은 개혁신당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어. 네. 그렇게 갈라치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정책 발표하면서 왜냐하면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는 정확하게 적중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노인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표 갈라치기, 젊은 표심을 강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도 성공을 했어. 근데 그게 실제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발표하느냐. 난 이게 이준석 대표의 특장이자 한계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좀 찬찬히 보시면 말씀 주신 네. 대로 그러니까 지하철 무임승차는 폐지하고 대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연간 12만 원 한도로 쓸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해드려서 그거로 지금은 지하철만 무료로 타지만 그 교통카드로 버스, 택시. 뭐 이런 것까지 그 무료로 탈 수 있게 해서 지금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 지하철이 있는 더군다나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만 보던 혜택을 네. 전국에 지하철이 없거나 서울에 사셔도 버스를 더 많이 타는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수혜자의 확대거든요. 내용은. 그러면서 지금 지자체 산하의 도시철도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국비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한 2천억 정도의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대신 국가가 더 부담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골자인데 타이틀이 무임승차 그렇잖아요. 폐지 이렇게 네. 뽑히다 보니까 누가 저런 뽑았어요? 말씀을 하시는데 이준석 대표가 뽑았지 뭐 뻔하면.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이시라며. 타이틀이 그렇게 뽑히니까 많이들 보시잖아요. 네. 들여다 어머. 보면서 네.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토론하자 이렇게 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토론할 그- 의향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그 정책적인 입장이 노인회에서 정리가 되면 저희는 하겠다 이런 네, 입장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수혜자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 방향이 맞는 거 아니 아닌가 그러면은요 싶어요. 지금 네. 당장 정책위 의장 취임하셨으니까 이 제목에 상당히 오해가 있으므로 김진애 의원 전 의원이 이렇게 제안하더라 노인 대중교통에 대한 국비 지원 강화 네. 이걸 바꾸겠습니다. 당장 발표하세요. 워딩을 보도자료 내고. 바꿔라라는 요구가 보도자료 있습니다. 안 하잖아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저희가. 말씀만 가지고는 안 네. 되고 정책위 의장으로서의 책임감, 개혁 신당으로서의 이게 갈라치기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를 공식적으로 포지션을 안 하잖아요. 아니 나는 저희가 그런 게 공식적으로 계속 말씀 그렇게 굉장히 아니야 뭐냐면 네. 보도자료를 내시라니까. 보도자료를 김진애 의원의 요구가 이런 것이 있으니 보도자료를 내라 이런 요구가 아니, 아니 오늘은 그게 저희가 문서로 해야지 그게 정확하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저기 뭐 이게 그다음에 갈라치기 나 이준석 예. 대표가 그다음에도 예. 의회에서 반발이 나오니까 딱 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반응이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예. 아니 이준석 대표 예. 이제 정식 개혁 신당에 예. 대표도 되셨는데 그런 식으로 유권자를 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좀 더 무겁게 반론하십시오. 대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오해하는 게 아니면 오해하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갈라치기를 했지만 그 내용 속에는 뭐예요? 여성가족부가 행하는 여러 가지 여성복지와 가족복지에 대한 거를 여러 부처로 나눠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다르게 프레임을 할 수도 있는데도 딱히 하는 게 여성 혐오로 프레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노인 무임승차라는 거로 프레임을 하는 게 나는 이준석 대표가 정말 그거 아실 겁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를 무지 얄미워하지만 그렇지만 또 상당히 응원하고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예. 신당 만들어야 알겠습니다. 된다 이렇게 예. 하는데 정말로 여기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예. 개혁 보수 신당으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본인의 정책적인 무게감 정무적인 무게감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문으로 이런 좀 것도 모셔가는 거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나는 개혁 프리 신당에서? 고문 해주는 거예요. 프리 고문. 네. 거기다 울지 좀 마. 아무 데서나 울어 그냥. 나는 정말 왜 지금 아니 어저께 그저께 창당 대표가 창당 연설하는데도 왜 울어요? 네. 나는 아니 너무 자주 울어. 김영남 의원이 지난번에 우는 거 괜찮았습니다. 네. 그 정도는 울어도 되는데 네. 너무 자주 울면 김용남 의장은 울어도 되고 이준석 울면 아니 딱 한 번 울었으니까. 저는 울컥은 했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니 네. 이준석 대표는 조금 더 무게감을 가지시고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본인이 하는 말이나 네. 이런 부분이 얼마나 무게가 알겠습니다. 있고 사회 분위기를 네. 하는지 아셔야 돼요. 예, 하여간 지금 어쨌든 뭐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낳을지는 저희가 뭐 계속 지켜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해도 돼요? 네. 우리 이낙연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예. 아니 한 번만 나오고 맞게 그래. 우리 이낙연 네. 전 총리님을 너무 그렇게 푸대접하시 좀 말아줘요. 저희가 잘 모시려고 하는데 네. 아니 그봐 그래요. 잘 모시려고 그러는데 말로는 아니 왜요 개항을해 나가시지 왜 호남에 나가시지 아니, 이런 그건 소리 하잖아. 정확한 워딩은 네. 그렇게 푸대접하고 홀대하고 그러시지 말라고. 개항을에 어른을 잘 모셔야 돼. 아니, 네, 저희가 잠깐만요. 잘 모시는데 네.
그 개항을로 출마하시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방송에서 저라면 이준석 대표 같으면 이재명 대표와 붙기 위해서 개항을로 출마하겠다. 고 얘기를 한 것이고 여기서 했어요. 이낙연 전 대표께서 개항을로 출마하셔야 된다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 미래대연합에 계신 분들이 이낙연 전 대표의 지역구 출마 관련해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도 있고 아마 물밑에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혁신당은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거취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 정치인이라면 특히 대표급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해야죠. 지금 여러 가지 세력이 규합을 하고 있는데 다 각기의 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표를 얻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중에 하나 출마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 되지. 지금 김진애 전 의원의 주장은 말이 너무 거칠다. 그리고 편가르기 하지 않고 좀 더 통합의 언어를 정치인으로서 좀 구사하는 게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네 편 내 편 자꾸 나누어서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걸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언어 불편 호소인. 김진애 의원님과 같이 똑같이 얘기하면 이준석 대표가 아니죠. 네. 이준석 대표는 그 나름대로의 톡톡 튀는 네. 면이 있는 거고 또 그거로 지금 개혁신당 창당 탈당하고 24일 만에 창당에 성공할 수 있었던 장점 중에 하나인 것이기도 하고 앞으로 제가요. 보완할 네.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요거는 얘기해야 돼. 36분 제가 요거 하는 거는 네. 뭐 이 얘기나 저 얘기나 아니 아니 이준석하고 이거 봐. 김진애는 다르잖아요. 아니 이걸 얘기하는 게 그거는 네. 윤석열의 XX 발언을 허용해 주자는 거하고 한동훈의 증오나 혐오의 발언을 허용해 다고 한동훈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윤석열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정치라고 하는 거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과 언어의 순화 방침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항상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게 정치인이에요. 네. 왜 그걸 안 합니까? 저희와 그렇게 안 하면 못 자라요. 빨리 노력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내요. 여기서 일단 아니,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 딱 해서 그러는 거야. 네. 왜냐하면 저는 이준석 제가 이거 한 가지 저거 하죠. 제가 옛날에 KBS 열린 토론을 진행을 할 때 네. 많은 사람을 저는 왜냐면 그때가 한참 탄핵 끝나고 지방선거 끝나고 막 그때는 뭐였나요? 한국당이었나? 자유 뭐였나? 하여튼 엄청나게 가라앉아 있을 때 나는 보수 세력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열심히 부른 사람이 지금 다 개혁신당에 가 있어. 예. 개혁신당. 지금 그때 김영남 의원도 불렀었고요. 예. 이준석 의원도 불렀었고 예. 이준석 대표도 불렀었고요. 예. 또 정태근 의원도 불렀어요. 내가 그쪽에서 그나마 지목하고 주목하고 예. 좀 잘해줬으면 예.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개혁신당이 제3지대의 여러 5덩어리의 정치 집단이 있는데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당원들도 5만 5천 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전국에 5개 이상의 시도당 위원회를 이미 창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이낙연 신당, 원칙과 상식, 뭐 금태섭 양양자 등등이 함께 하는데 이렇게 제3지대가 다 합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개혁신당 혼자 그냥 독자 노선을 가는 게 낫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그거는 아주 구조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네. 그 비례대표제가 정해지지 않는 한은 그 결정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자기는 지역구에 나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뭐 운운하고 통합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했을 때예요. 그게 대세로 보였을 때예요. 왜냐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병립형일 때는 몸집이 좀 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후보들이 많이 나가야지 그래야지 지지세도 끌어모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 연동형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눠져 있어도 또 상관이 없고요. 나눠져 있으면 솔직히 3% 이상 지지를 받을 때는 지금 5개만 얘기하셨으니까 이준석 신당밖에 없어요. 네. 저는 뭐 이낙연 신당도 3% 이상 얻기 힘들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말이 거칠어진 이유가 네. 연동형으로 갈 것 같으니까 저렇게 또 말이 거칠어진 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요. 네. 이거는 제 경험에 의한 거죠. 제가 알겠습니다. 열린민주당에 의한 거니까 저도 네. 열린민주당이 17%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많을 때 15%, 17%. 네. 마지막에 5% 나왔거든요. 저기에서. 근데 이준석 신당은 5%보다는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적어도 비례 지지에서는 한 7%까지 나올 수 있는데 지금으로 한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만약 이낙연 신당이나 이렇게 해서 다 여기저기 합한다. 그러면은 죽두밥도 안 돼. 그보다 더 낮게 나와. 아니, 저희는 죽두밥도 선거제도 그러니까 네.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어느 쪽으로 결정되는 거하고 상관없이 제3지대 통합은 노력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하나의 정당 아래 다 모이는 것이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저희는 소위 거대 양당이 연동형으로 유지가 될 때 하려고 하는 소위 플랜 B, 네. 위성 정당 내지는 비례대표 전문 정당을 만들 생각은 없고요. 네. 개혁 신당의 이름으로 지역구 후보도 내고 비례대표 후보도 낼 것이고요. 네. 그거는 제3지대가 통합이 돼서 한 정당으로 가더라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거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네. 네, 생각인 건 알겠어요. 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통합해서 시너지가 나야 이게 의미가 네.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 단위에서 이러저런 말씀을 좀 주신 거라고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역구 출마는 몇 군데 정도 하게 될까요? 아니 지금 저희가 네. 공천을 희망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네. 앞으로 이제 공간위가 꾸려지면 네. 거기서 심사를 해서 좀 좋은 자원들을 뽑겠죠. 근데 네. 지금 당장 지역구 후보로 내도 손색이 없을 만한 분들이 100명 내지는 200명은 있습니다. 그 지역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100명에서 200명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개혁신당으로 그렇죠. 다른 정당 합치지 예, 예. 않더라도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자원만 해도 예, 그래서 예. 최대한 지역구 후보를 많이 낼 생각이고요. 예. 저희는 그리고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정말 좋은 분, 네. 기존의 정치권에 아직 안 들어왔던 분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거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저기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으로 나갈 수 있는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이 200명이 아니에요. 저는 수만 명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인데 300명도 우리나라에서 몇만 명이 국회의원 되고 남을 자질이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21대 근데 의원 수준의 그렇게 사람들 몇만 명도 훨씬 더 그럼요. 넘죠. 근데 네. 그게 자질이 있다고만 해서 다 나가는 건 아니니까. 후보가 지금 거기에 개혁신당으로 온 사람들도 다른 데서 말하자면은 저기가 없으니까 기회가 없으니까 개혁신당에서 기회를 한번 찾아보려고 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정치적인 꿈을 예. 가지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경력을 위해서 나가는 건 좋아할지 모르죠. 한번 나가는 후보가 되는 거. 네. 근데 그게 당선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오늘 그 천하람 위원장은 원내교섭단체 가 되는 성과를 내겠다. 그러니까 최소 20석 이상은 하겠다라는 건데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로 좀 아니 저희 김종인 위원장은 합치면 50에서 60석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주장하셨거든요. 저희 1차적인 목표는 일단 20석 이상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하는 것이고요. 네. 정말로 제3지대 내지는 신당 바람이 분다면 50석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50석만 주시면 양당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그야말로 거중 조종자로서 거대 네. 양당이 상식에 반하는 억지를 부릴 때 저희가 상식의 편에 서서 다른 어느 쪽과도 연대해서 균형을 잡는 정치의 상식선을 지키는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그게 최소한은 20석 내지는 욕심을 부리면 50석. 저희 목표는 저기요. 그겁니다. 네. 김영남 의원님. 네. 김영남 의원님의 강점이 굉장히 말을 아주 둥글둥글하게 만들어가지고 싹 매끄럽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그게 굉장한 강점이 되지만 저는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왜 숫자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냐면은 두루뭉실해요?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엄청 두루뭉실. 혼나. 왜냐하면은요.
왜냐하면은 내가 개혁신당에 거는 게 그만큼 내가 높아서 그럽니다. 저는요,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보수 쪽에서 뭔가 개혁의 기치를 들고서 성공의 가능성이 정말 1%라도 있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정말 없어, 그쪽에 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는 성공을 해야 돼요. 뭔가는 성공하는데 저는 20석 교섭단체 이상 이런 거 한번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5, 60석이 되든가 아니면 정말 대여섯 석이나 10석으로 해서 딴 데하고 연대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5, 60석이 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미지를 가져야 하느냐면 손가락은 놓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저를 가져야 되냐면은 이거는 정확하게 반윤, 검찰, 공화국, 내 검찰 반검찰은 반검찰 공화국 이런 이 부분, 그다음에 반 김건희, 바로 반 부패, 반 이너서클 네.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드러내고 그다음에는 이 양도구역한 거 이거는 정말 정상인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게 이러이러한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나면은 그래서 이게 보면은 신당이 돼서 정말 한 5, 60석 되잖아요. 국민의힘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포부를 좀 가지라고. 아니, 고마운 말씀인데요. 근데 열린우리당 그때 하셨잖아요. 네네. 몇 석?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몇 석 하셨죠? 5%하고 3석 했어요. 세석. 네. 근데 그때는 네. 더불어 시민당이라고 하는 위성정당이 있기 네. 때문에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근데 보수에도 아니 그거 좀- 세석이 아니고 30석 하셨으면 제가 막 필기를 해가면서 듣겠는데 근데 우리는 세석 해놓고 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정확하게 세스터 정당이라고 얘기했던 네.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국민의힘에 우리가 시스터 정당이라고 얘기하면 망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스터 정당일 수가 없죠 저희는. 예. 그러면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라니까 입으로. 아니 그건 아니, 이미 아니라고 다 얘기도 하죠, 아는 이미. 예. 예. 이제 뭐 글쎄. 거의 끝날 때가 다 돼가지고 어허. 그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진보 진영의 지금 비례연합신당 네네. 추진 중이잖아요. 민주당부터 뭐 진보당, 정의당 뭐 등등 해서 참여하는 비례연합신당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용해인 의원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공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또 그저께 하고 어저께 하고 또 다릅니다. 어저께는 또 다시 병리평의 권혁벌 비례대표제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네. 저는 그렇게 연합으로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열린민주당의 경험을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합으로 가능하면 연합으로 해서 크게 키우는 건 좋은 일이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 하고의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좀 가져야 되겠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당시에 정봉주 의원이나 손혜원 의원이 이제 리더 역할을 하셨는데 상당하신 분으로 그렇게 말하면 정치적인 신뢰 관계는 좀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까지도 영향을 값디다. 그래서 그게 좀 그러니까 그게 정책적으로 정무적으로 서로 신뢰 관계가 있으면은 연합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 현재 용해인 의원하고는 상당한 신뢰관계가 성립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과연 용해인 의원이 또 비례로 나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 고민과 그리고 거기에 모일 수 있는 여러 진보 성향의 새로운 당들이 과연 이게 합쳐서 이게 과연 또 다른 그 뭐였죠? 시대전환 같은 이런 야바이꾼 같은 그런 또 정당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걱정 같은 게 있죠. 네.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것만 좀 끝으로 여쭙고 마무리를 할게요. 민주당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자르려고 한다? 이것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어제 하긴 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실제로 이관섭 실장이 가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그래서 한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어제 밤에 기자들에게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 사퇴 의사 없다라고 밝힌 것, 뭐 이런 사실관계를 보면 왔던 것 같긴 한데 민주당이 이런 법적 검토 나서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위원장 지키는데 앞장서죠? 아니요, 그 상황이 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탄핵 사유를 찾는 거지. 아니 지금. 근데 그건 나중에 하시고. 나중에 아니라 지금도 수사를 해야지. 하시고 네. 그리고 네. 물론 이게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네. 법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어쩌면 뭐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대충 어떻게 돌아갔으리라는 것은 알고 관련자 이름들도 다 나와 있단 네. 말이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한동훈 위원장의 수호대처럼 자처하고 나서는 거는 그걸 수호대라고 볼 사람이 누가 부적절하지 있어? 않나. 윤석열 탄핵거리 찾는 거지. 아니 그거 지금 제가 보기엔 가끔 보면 네.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계속 그 네. 과오를 저지르는 지점들이 있어요. 예, 예. 지금 그러니까 해야 될 얘기와 예. 나중에 해야 될 그렇죠. 얘기를 제가 보기엔 구분해서 이건 지금은 예. 이른바 저기예요. 예. 미스예요. 미스테이크야 예, 이거. 예, 예.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아닌데 생각이 이 얘기를 다른데. 했다. 네. 저는 왜냐하면 잘못이 있을 때 바로바로 지적을 안 하는 게 저는 민주당의 문제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 네. 있을 때 좀 바로바로 좀 해라. 네. 바로바로 해야지. 네. 그래야지. 잘하고 저렇게 있는 꽁치고 겁니까? 있다. 저는 네. 이거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국민들이 제가 알아야지. 몇 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적 과오를 저지른 지점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이태원 참사 벌어진 이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했던 거. 그건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들어갈 게 아니고 계속 정치적 책임을 추궁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그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고 한 거. 네. 그것도 이거 인용될 가능성이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쪽에 브레인들에 좀 문제가 있어요. 권한쟁의 심판 얘기했던 거는요. 사실 뭐 타이밍 때문에 좀 네. 얘기했던 거고는 안 할 거고. 예. 그다음에 당시에 이상민 치워준 거는 나는 너무 그건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고마워. 정말 눈앞에 한 보니까 내가 정말 살겠더라고. 네. 솔직히요. 제가 얘기하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 이거 탄핵 특검법 해가지고 이거 한 거 있잖아요. 하여튼 김건희 여사 35일째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조금 살 것 같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나오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